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풍산 기업 분석 제가 좀 도와드릴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풍산의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 있어서 이제는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지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직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구리 관련해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사는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가 조업을 중단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해당 내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현재 신고가 부근에서 메이저 수급의 유무를 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함에 잇따라서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슈와 주의가 필요한 이유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풍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차트 먼저 체크를 해보고 보도록 할 건데, 자, 차트를 보시면은 기존에도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이 나왔었던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기 때마다 이제 풍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구리 가격 상승만이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전쟁 부분과 연관도 있습니다. 전쟁 플러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메이저 수급이라던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기존까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 주체들의 물량이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하고요. 일단은 5일선을 좀 지켜주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5일선을 이탈을 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고가 부근에서 좀 단타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손익비를 따지기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나는 21선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이 스프레드가 크고 5일선은 너무나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1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풍산이 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상승 배경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구리 상승 배경으로 남미 구리 강석 공급 감소와 그리고 중국의 재련소 가동 축소 움직임,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개선과 투기성 자금 유입을 배경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리 강석 공급 감소는 지난해부터 남미 주요 생산국의 이 대규모 강산 폐쇄와 그리고 주요 강산 생산량 하락에 그리고 공급 차질을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 자세한 부분은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국 재련소 이 가동 축소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중국의 이 구리 재련 업체들이 사상 최저치로 이 급락한 재련 수수료 자체에 따라서 이 생산을 축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수료가 낮아지면은 사실 이 생산을 축소를 해서 그 가치를 올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을 축소를 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보시면은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도 구리 가격 상승을 좀 부추겼는데, 글로벌 제조업 이 PMI의 이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중국의 양호한 이 2월 경제 지표 등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 품목인 이 구료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의 경제 지표는 사실 믿을 만한 경제 지표는 아닙니다만, 이 중국의 경제가 뭐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구리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글로벌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 49위였던 것이 올해는 1월 50, 그리고 2월에는 50.3으로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 역시도 회복을 진행을 하고 있다. 중국 지표는 사실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보긴 하는데, 일단 거론되는 부분들은 체크는 합니다. 그 체크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지표가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되 그 지표 자체를 맹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 자체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이 친환경 수요 증가와 그리고 광석 공급 부족 지속 등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강세일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꾸준히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죠. 바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가 조업을 중단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계 최대 이 구리 생산 업체인 이 칠레 이 국영 광산 기업인 코델코가 최근 발생한 이 광부 사망 사고 이후 조업 재개가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지금 오늘 나온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좀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조업 재개가 진행이 되면은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구리 가격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레벨을 보는 시선의 레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면은, 일단 이 노조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광산은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정상으로 돌아갈 예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 자체는 단발성으로 좀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리 가격 자체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이 상단 밴드는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리 차트와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왼쪽이 이제 구리 차트고 오른쪽이 이 풍산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엇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표시를 좀 해드리면은, 이 시점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이 풍산의 차트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시점이 이 바로 구리 선물 가격의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구리의 이 상승과 풍산의 상승 역시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구리 가격에 영향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현 시점 구리 가격과 이 풍산의 가격 위치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현 시점은 좀 다른 위치에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저번에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 구리 이슈로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풍산이 이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슈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상단 밴드는 분명히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리스크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불확실성 요소들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풍산을 뭐 매도를 해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단순히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이 꾸준히 나온다. 앞으로 구리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이 풍산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단 밴드는 그대로 올려두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우리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를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이 차트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평선, 이 추세 추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그 확정 수익 구간을 정해 두시면은 사실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없거든요. 이게 수익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언제든 수익은 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 현재 투신 쪽이랑 보험사 쪽, 그리고 외국인 물량은 기존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외국인 물량들이 그렇게 크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풍산의 물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물량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 외국인 자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었던 이 외국인 자금,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가장 메이저 수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현재 13만 주 이상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은 당연하게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과 그리고 전쟁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주가 변동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평선을 추종한다던가 아니면 전고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하루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다?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풍산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